축구라는 스포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게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위대한 선수 덕분이었다. 그의 이름은 펠레. 1940년 브라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02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인류 스포츠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불멸의 신화가 되었다. 축구 황제라는 칭호는 그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펠레는 피파 월드컵 3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유일한 선수이며 통산 1281골이라는 경이로운 득점 기록의 소유자다. 더 나아가 그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국외 반출 불가 국보로 지정될 만큼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1999년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시에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스포츠인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스포츠계 대표인물로 선정된 그의 위상은 축구를 넘어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다. 펠레의 위대함은 그의 출발점에서부터 드러난다. 1940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작은 마을 트레스코라송스에서 태어난 그는 전기조차 없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 돈지뉴는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축구 선수였고, 어머니 셀레스치는 아들이 불안정한 운동선수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일어난 마라카낭의 비극을 목격한 10세의 펠레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예수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아버지를 위해 브라질을 월드컵에서 우승시키겠다고. 이 순간이 바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다. 펠레라는 별명조차 우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는 후에 이를 신이 주신 이름이라며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 이 별명을 싫어해 친구들과 싸우기까지 했던 소년이 결국 전 세계가 경외하는 이름의 주인이 된 것이다. 1956년 16세의 펠레가 산투스 FC에 입단한 것은 축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당시 60kg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의 소년을 그 누가 미래의 축구 황제로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바우데마르지 브리투 코치는 펠레의 무한한 재능을 간파하고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다. 펠레의 산투스 시절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다. 1957년과 1958년 연속 상파울루 주립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브라질 축구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1958년 38경기 58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축구계를 경악시켰다. 이는 단순한 득점 기록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 예술적 업적이었다. 1961년 3월 5일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펠레가 기록한 골지 플라카 기념판 골은 축구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다.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시작해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 선수 6명을 연속으로 제치고 넣은 이 골은 상파울루 언론으로부터 마라카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실제로 경기장에 기념판이 설치될 정도였다. 펠레의 진정한 위대함은 피파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꽃을 피웠다. 그의 월드컵 여정은 축구사에 있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남아있다. 17세 239일의 나이로 월드컵 무대에 선 펠레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월드컵 사상 최연소 득점자, 최연소 해트트릭 달성자, 최연소 우승자라는 세 개의 기록을 동시에 세우며 브라질의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기록한 발리 슛골은 축구 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경기 후 스웨덴 선수들조차 펠레에게 경의를 표했을 정도였다. 조별리그에서 부상을 당해 대부분의 경기를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펠레의 영향력은 팀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브라질은 펠레 없이도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는 펠레가 팀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그가 구축한 팀워크의 결과였다. 29세의 원숙한 펠레가 펼친 1970년 월드컵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축구로 평가받는다. 호베르투 히벨리누, 토스탕, 자이르지니와 함께 구성한 공격진은 그야말로 꿈의 팀이었다. 펠레는 이 대회에서 4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펼친 플레이는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불멸의 명작이었다. 펠레의 산투스에서의 18년간은 한 선수가 한 클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극한을 보여준 시기였다. 그는 산투스를 단순한 브라질 클럽에서 세계적인 명문으로 끌어올렸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2연속 우승. 펠레가 이끈 산투스는 1962년과 1963년 남미 최고 클럽 대항전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연속 우승했다. 특히 1962년 결승에서 우루과이의 명문 페냐로를 상대로 펠레가 기록한 이 골은 남미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다. 인터콘티넨탈컵 2연속 우승.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으로 출전권을 얻은 인터콘티넨탈컵에서 펠레는 더욱 빛났다. 1962년 에우제비우가 이끄는 SL 벤피카를 상대로 2차례 경기에서 총 5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고 1963년에는 AC 밀란을 꺾고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통산 1000골 달성의 역사적 순간. 1969년 11월 19일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6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펠레는 개인 통산 1000골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를 축구사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1975년 펠레의 뉴욕 코스모스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 있어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당시 축구 불모지였던 미국에 축구를 전파하기 위한 이 결정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였다. 펠레의 미국 진출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의 데뷔 전에는 2만 5천 명의 관중이 몰렸고 NASL의 평균 관중 수는 펠레 이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더 중요한 것은 펠레의 영향으로 프란츠 베켄바워, 요한 크라위프, 조지 베스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다는 점이다. 펠레는 말 그대로 미국 축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1977년 펠레의 은퇴 경기는 7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ABC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무하마드 알리, 보비 무어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참석한 이 경기는 단순한 은퇴 경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였다. 펠레의 위대함은 현역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은퇴 후 그가 보여준 사회적 리더십과 영향력은 그를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브라질 최초의 흑인 장관. 1995년 페르난두 에니키 카르도주 대통령에 의해 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펠레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장관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임명이 아니라 브라질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와 사회 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펠레법 제정과 브라질 축구 현대화. 장관 재임 중 펠레가 주도한 펠레법 제정은 브라질 축구계의 현대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선수들의 자유 이적권을 보장하고 클럽의 투명한 운영을 의무화한 이 법은 유럽의 보스만 룰을 본뜬 것으로 브라질 축구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전 세계적 자선 활동과 평화 메신저 역할. 펠레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특히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축구를 통한 평화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실제로 콩고와 나이지리아 내전 중에는 그의 경기 관전을 위해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펠레가 축구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축구를 아름다운 게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의 플레이 철학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관중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혁신적인 기술과 창조성. 펠레는 축구 기술의 혁신가였다. 바이시클 킥, 헤딩, 드리블, 패스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그의 파라디냐 기술은 후에 많은 선수들이 따라하는 기술이 되었다. 팀플레이의 완성. 펠레는 개인기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팀 전체의 조화를 추구했고 동료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 1970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토스탕, 자이르지뉴 등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팀플레이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축구의 세계화에 기여. 펠레는 축구가 유럽과 남미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의 세계 투어와 친선 경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 축구 후진국의 축구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펠레는 펠레의 저주라는 독특한 징크스로도 유명하다. 1994년부터 2022년까지 그의 월드컵 우승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이는 오히려 펠레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다. 축구 황제라 할지라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보여준 것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예측한 펠레였지만 브라질은 8강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로 패하며 탈락했다. 이는 펠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저주가 되었지만 이마저도 사람들에게는 애틋한 추억으로 남았다. 2022년 12월 29일 82세의 나이로 펠레가 세상을 떠났다. 2년간의 암투병 끝에 맞이한 이별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펠레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애도에 잠겼다. 브라질 정부는 3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상파울루는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지정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린 산투스 FC의 홈구장 빌라베우미루에는 수십만 명의 조문객이 몰려들어 축구 황제와의 마지막 이별을 고했다. 리오넬 메시는 평안히 쉬십시오. 펠레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고 킬리안 음바페는 축구의 왕이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 홀란드 등 현 세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펠레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피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축구의 왕이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며 그의 업적과 정신은 영원히 축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발언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서 펠레가 차지하는 절대적 위상을 확인해주는 공식적 인정이었다. 펠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현재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현대 축구의 스타들은 여전히 펠레와 비교되며 그의 기록들은 여전히 깨기 어려운 목표로 여겨진다. 메시와 호날두 시대의 펠레 재평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은퇴를 앞둔 현재 축구계는 다시 한번 펠레의 위대함을 재평가하고 있다. 메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침내 월드컵을 우승하며 펠레와의 비교론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펠레의 월드컵 3회 우승은 깨지지 않은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현대 축구에서의 펠레식 플레이 부활. 현대 축구에서 개별 기술보다 시스템과 전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도 펠레가 보여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플레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네이마르,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현대의 기술형 선수들이 펠레의 영향을 받았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브라질 축구의 정신적 지주. 브라질 축구는 펠레 이후에도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등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펠레는 브라질 축구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진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펠레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들고 나온 것은 그가 여전히 브라질 축구의 상징임을 보여준다. 펠레는 이제 축구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은 포르투갈어 사전에 비범한 사람 또는 그의 자질, 가치 또는 우월성 덕에 펠레와 가치, 그 무엇이나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등재되었다. 교육적 가치와 영감의 원천. 전 세계 축구 아카데미에서 펠레의 플레이 영상은 여전히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의 기술, 정신력, 팀워크는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사회적 메시지의 지속성. 펠레가 전한 축구를 통한 평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의 메시지는 현재도 유효하다. 피파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추진하는 평화 프로젝트에서 펠레의 철학이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 펠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축구는 아름다운 게임이라는 철학이다. 승부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 축구에서 때로 잊혀지는 이 가치는 펠레를 통해 계속 전승되고 있다. 기술적 유산. 펠레가 개발하고 완성한 수많은 기술들은 현대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기본기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볼 컨트롤, 공간 활용 능력, 순간적인 판단력은 시대를 초월한 축구의 본질로 평가받는다. 정신적 유산.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펠레의 멘탈리티는 현대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된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사회적 유산. 펠레가 보여준 스포츠인의 사회적 책임은 현대 스포츠 스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단순한 경기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스타의 조건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펠레는 죽었지만 동시에 영혼이 살아있다. 그의 육체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과 업적은 축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가난한 브라질 소년에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에 흑인도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음을 증명한 희망의 메신저였다. 축구를 통해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든 평화의 사도이자 스포츠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술가였다. 피파 월드컵 3회 우승, 통산 1281골, 해트트릭 92회. 이 모든 기록들은 분명 대단하다. 하지만 펠레의 진정한 위대함은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가 축구장에서 선사한 마법 같은 순간들,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감동의 순간들,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에 부여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이야말로 펠레의 진정한 유산이다. 현재 우리는 펠레 없는 축구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매 월드컵마다, 매 중요한 경기마다 사람들은 펠레 같은 선수는 언제 다시 나올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 자체가 바로 펠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한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이것이 펠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축구 세계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일 것이다. 축구 황제 펠레, 그는 정말로 영원하다.